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달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월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3, 4, 5월달이 이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달로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5월달에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냥 좀 빨리빨리 그죠? 수익을 내려고들만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일주일이라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수익도 좀 편안하게 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이제 그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AS를 좀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어제 그 뭐예요? 그 윤석열 씨 관련주를 쭉 얘기하면서 상승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반등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저는 윤석열 테마주를 그 위에 있는 걸 추천한 적은 없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여기 정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신규원들 중에 이제 가져 들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웅진이나 뭐 그런 종목들인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라고 반등 나오면 파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반등이 나온 후에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지수가 어땠냐면 그냥 이랬어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지수는 이게 답니다. 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번 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 주봉이고 코스닥 월봉 저기 코스닥 주봉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했어요? 이번 주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지수를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후반부에 올렸는데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잘 마감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수가 여기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기보다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아니고 늘 강조하지만 종목이죠. 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여전히 관심 있다 1번 찍어보시고요. 요즘에 저한테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모방회원분들이 혹시 대선주만 하세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대선주만 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대선주만 하는 게 아니라요. 대형주도 갖고 있고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뭐 가치주 뭐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 뭐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도 들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추천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방에 있는 모든 추천주가 아니라 저희 방 추천주 하나도 저는 밖에서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 이제 돈이 윤석열 테마주에 이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저희 방에서도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를 최근에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도 많이 냈어요.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거고요. 최근에 윤석열 씨 테마주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윤석열 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세균 씨 것도 추천한 적이 있고 이재명 씨 것도 그 다음에 뭐 홍준표, 유시민 씨 것도 보양조 수익 내고 팔았죠, 그죠? 예, 매니님 어서 오세요.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대선 테마주만 하지 않습니다. 대형주와 실적이 좋은 개별주들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대선주 쪽에 지금 이제 돈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대선주를 많이 해서 회원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녁 방송 때도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제가 노출을 안 시키니까 거의 밤에는 대선주 얘기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답이 됐죠, 그죠? 네.
대선주만 하면은 위험합니다. 이왕이 말 나온 김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100%내 포트를 대선주만 하면은 그게 편할까요? 천만에요. 옛날에 제가 해봤거든요. 네. 대선주만 내 계좌를 대선주로만 100% 채웠던 적이 있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왜 힘들까요? 대선주가 테마주 중에서 가장 거친 테마주거든요. 수익이 날 때는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순식간에 막 계좌가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상승 중에도 이제 강한 음봉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급등하다가 순간적으로 10%짜리 20%짜리 음봉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간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중간에 확 꺾을 때 있죠. 그때는 확 꺾기 때문에 대선주로만 내 계좌를 100% 채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은 많이 날 수 있지만 굉장히 초보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대선주만 채우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 급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대선주도 좋지만 대선주를 많이 하는 거는 대선주 지금 많이 하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그러나 대선주로만 100% 채우시면 네, 혼자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힘들어하세요. 네. 전문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선주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력이 대선주를 맞습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 저기 문자 받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네. 대선주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주력이 대선주는 맞아요. 네. 예,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불파동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윤석열 테마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해요. 왜 끝났다고 하지? 제가 보기엔 윤석열 씨 테마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났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다 간 거 아니냐. 천만에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안 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실력이라기보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테마주가 최근에 보니까 제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차트를 좀 오늘 크게 놓고 볼까요? 네. 애니눅률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윤석열 테마주 끝났대요. 끝나긴 뭘 끝나요? 제가 보기 이제 시작인데. 애니눅률이죠? 그 다음에 웅진. 애니눅률이 더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웅진이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웅진이 이렇게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윤석열 테마주 끝났대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기 승일 말고 원유큐브 이런 거? 네. 네, 오늘은 좀 반등 나왔죠,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윤석열 테마주 끝났다고. 글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네. 푸른저축은행 이런 거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대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끝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끝났다고 보는 사람과 이거를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라기보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쭉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윤석열 씨 반등 나온 거에 대한 제 답이에요. 네. 윤석열 씨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안철수 씨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철수 씨. 안철수 씨가 그때는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지금 윤석열 씨랑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였냐면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북 콘서트였죠. 북 콘서트. 그런 거 하시면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이나 이런 걸 많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때 시골의사 그분하고 같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도 많았고 아주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서 사퇴를 하고, 그죠? 사퇴를 하고 갑자기 새로운 서울시장에 누가 나올 거냐 그랬는데 갑자기 안철수 씨가 막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슈의 그 중심이 됐죠, 그죠? 그러다가 진짜로 저분이 정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요 안철수 씨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안철수 씨가 그때 교수님이었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네. 그때 그분 그랬을 때 대선 테마주가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어요. 안내비나 뭐 기타 등등등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분이 교수님으로 그냥 계실 때, 그죠? 네. 서울시장 박원순 씨한테 양보했을 때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대선주가 몇 개나 갔을 거라 생각하세요? 몇 개 안 갔어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딱 보였을 때 그때부터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분이 했던 뭐 기업 아니면 모임 아니면 그 사모님의 뭐 대학원 동기, 유학 동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테마주가 형성돼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냥 기자들이 정치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즉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대선주가 가기는 갔는데 몇 개 못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 그 안내비죠. 그 지분을 뭐 이제 사회에 무슨 뭐 장학 뭐였죠 그거 뭐 재단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수많은 안철수 테마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이랑 비교해 볼까요? 네, 비교를 잘 해보시면 돼요. 윤석열 씨가 그 전에는 직업이 뭐였어요? 3월 4일 전까지는 직업이 있었죠. 정치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냥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검찰총장이었지만 공무원이었잖아요. 직업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몇 개가 안 됩니다. 열심히 올라간 거는 10개 정도 손에 꼽을까 싶어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철수 씨처럼 정치를 딱 저기 뭐예요. 이제 자기 직업을 딱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확 이제 늘어나면서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반에는요, 안철수 씨 얘기가 나왔을 때 초반에는 안랩을 보면 됩니다. 안랩 혼자 날라갔었어요.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막 날라갔어요. 16,000원짜리가 한 6개월도 안 됐을걸요? 네. 요런 거 한번 수익 한번 내보셔야죠, 그죠? 여기 16만원 여기 바닥이 16만원인데 8월달부터 7월달이죠. 7월달부터 상승을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1월달에 16만원을 갑니다. 딱 10배 찍었습니다. 그쵸? 이 당시에 이분의 직업은 그냥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랬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주식을 뭐 좋은 쪽으로 환원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정치할 생각 있어요 였어요. 그쵸? 그때부터 안랩은 더 이상 못 가고 고점을 찍었죠. 이게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드디어 안철수 씨가 정치를 시작한다고. 근데 안랩은 꼬꾸라졌죠. 떼굴.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써니전자 이런 거 아시죠? 자, 안랩의 고점은 2012년 1월 3일이죠. 그쵸? 네. 써니전자 언제부터 갔을까요? 써니전자가 여기 보시면 이만큼을 갔거든요. 안랩이 7월달부터 갔으니까 안랩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안랩이 딱 나무젓가락 부러뜨리듯이 딱 꺾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갔어요? 네, 그때부터 여기죠. 네. 써니전자가 이제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간 거예요. 써니전자가 급등하면서부터 안철수 씨 테마주가 10개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200개, 300개 이상 늘어나면서 언제까지 갔을까요? 네, 이분이 그때 대통령 문재인 씨한테 양보할 때까지 그때까지 네,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나중에 또 올라갔었어요. 이해되셨으면 네, 2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대선주를 잘하고 싶으시면 과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윤석열 시스템마저하고 똑같이 겹치면 되잖아요. 좀 찍어주세요. 네. 어려웠어요? 안 어렵죠? 그쵸? 네. 왜 자꾸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이랑 똑같으니까요.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네. 하은호님도 이제 잘 들리시죠? 네. 그렇죠? 똑같잖아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테마주가 몇 개나 갔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서현이 간 게 이분이 검찰총장일 때 딱 요만큼 갔어요. 몇 배 못 갔어요. 그렇죠? 자, 서현 하나, 그 다음에 서현 탄메탈이라고 있죠. 그럼 뭐 가봤자 얼마나 갔겠어요? 서현 탄메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일 때 요만큼 갔어요. 뭐 한 두세 배 갔나요? 자, 종목으로 따져보세요. 두 개죠. 서현 탄메탈. 그 다음에 덕성우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가긴 갔죠. 그만큼. 아까 써니전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어때요? 이게 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조금 들었다 놓은 거죠, 그렇죠? 덕성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송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네. 뭐 이거밖에 안 갔어요. 자, 덕성우, 서현 탄메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제일테크노스라고 저희 방에서도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하반기 때쯤에 조금 2배 정도? 네. 이거였어요. 자, 종목 5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진도라고 맨 나중에 끄트머리쯤에 갔던 게 진도예요. 요만큼 갔어요. 윤석열 씨 검찰총장일 때. 네. 요만큼 갔죠? 자, 종목 몇 개예요? 6개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베이스 전자 얘 많이 갔어요. 거기까지 쳐줄게요. 6개.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크래프트요? 아니요. 아이크래프트는 여기서 이거 나온 게 다예요. 이건 윤석열 씨가 사표 쓰고 나서 간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못 갔어요. 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예,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게 다 아닌가요? 이거 말고 더 있기는 해요. 근데 10개 안 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태까지 간 게 없어요. 왜요? 공무원이었거든요. 안철수 씨가 그 교수님이셨을 때 마지막 그 학교가 어디였죠? 서울대 쪽 아니었나요? 네. 서울대 국립대 아니에요? 국립대 교수님은 뭐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업이 있었어요. 다른 직업이. 그때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사표를 쓰고 나서부터는 종목들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모르세요? 그냥 서현이나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쭉 떨어지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윤석열 테마주 끝났대요. 끝난 게 뭘 끝납니까?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쭉 꺼내도요. 그 당시 안철수 테마주 써니전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거 얘기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종목들이 확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뭐 100개 이상 나왔어요? 아니에요. 올라간 거 몇 개나 된다고요. 웅진, 애니농률, 원유큐브, 뭐 푸른저축은행, 그죠? 네. 뭐 최근에도 가는 거 있지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제가 보기 이게 시작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책주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안 해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목 몇 개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고 끝났네 뭐 이러고 계신 거예요. 끝나게 뭘 끝나요? 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제 푸른저축은행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걱정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끝났어 이제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식을 사시겠어요? 주식을 살려고 안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종목을 사고는 싶은데 밑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항상 여기 있는 걸 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안 물리게 하려고 저녁 방송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물리지 마셔라. 피곤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피곤해졌죠. 종목들이 쭉 떨어지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테마주가 여기에서 3월달에 처음에 치고 나갈 때 초반에서 그랬잖아요. 빨리 사시라고. 3월 2일 날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윤석열 테마주 사시라고. 언제요? 3월 초부터 얘기했다고요. 저희 방에서 애니농률 다 뽑았잖아요. 그때 바닥에서. 모방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러다가 4월 초쯤 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피곤해질 거다라고.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실제로 떨어졌죠. 제가 바닥과 고점 맞춘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는 줄 아세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쭉 떨어지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때 어떤 강의를 해드렸는지 아세요? 대선주 매집의 원리,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죠. 정책주. 거의 매일 얘기했을걸요. 정책주. 그러면서 대선주 매집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첫 번째, 개인들 여기서 물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돈이 뭐 이렇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물린 것도 맞는데, 더 무서운 거는 물리는 게 아니라 돈이 묶이는 거라 그랬죠. 네. 그리고 돈만 묶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렸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물려버리면 계속 그것만 신경을 쓰니까 내 모든 신경, 관심, 내 시선, 내 돈 다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네. 여기서 못 나오게 해요. 그동안에 뭐 한다고요? 세력들은 저 밑에 가서 또다시 매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집을 뭘 하겠어요? 아직 안 간 인맥주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주를 매집할 거다. 그 얘기였었죠? 이해되세요 이제? 네. 잘 보시면 순서에 맞게 딱딱딱 뭔가를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은 실제로 매집을 하고 있었죠. 네. 지난주에는 매도 사인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번 주에도 매도 사인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번 주에는요, 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는 회원들 매집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요? 세력이 이제 이쪽에서 나간 거거든요. 나갔어요, 세력이. 세력이 나가서 딴 데로 이사를 갔겠죠. 이런 자리로.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나가면서 이쪽으로 가서 매집을 하면 여기는 누르고 있겠죠. 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계속 시켜드린 거예요. 문자 보내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번 주는 보면 저 바닥에 있는 거 꾹꾹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 자꾸 추천하죠. 왜요? 세력이 위에서 밑으로 가거든요. 이해되셨으면은 3번 한번 찍어주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 네. 이거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네? 자꾸 이제 최근에 추천당한 종목들을 차트 다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차트를 한번 딱 떠올려보세요. 네. 정확하게 밑에 있는 쪽으로 갔을걸요, 계속. 그렇죠. 돈을 계속 옮기죠. 돈을 여기에 있는 걸 팔아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뭐예요? 보성파워텍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거 팔아서 자꾸 밑으로 옮기잖아요.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디지털 조선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꾸 밑으로 넘기잖아요. 이사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밑으로. 휴마시스도 얼마 전에 다 팔았잖아요, 그죠? 오늘 휴마시스 또 날아갔던데.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꾸 밑으로 가잖아요. 자꾸 이사 가죠. 그렇죠? 네. 메가임디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메가임디 오늘도 잘 끝났어요. 네. 메가임디 팔아서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가요? 자꾸 밑으로 가잖아요. 세력은 위에 없어요. 아래에 있어요. 자꾸 강희숙님도 어서 오세요. 자꾸 세력 있는 쪽으로 자꾸 이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 아직 이제 좀 초보 분들은 계속 뭐 보고 계시는 거냐면 이런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옛날 김현철 씨 노래를 틀어놓고 네, 끝난 건가요? 이러면서 네. 이따가 저기 제 방송 끝나고 나면 노래 한 곡 들어보세요. 김현철 씨의 끝난 건가요? 네. 옛날에 명곡이었어요 그거. 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계속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윤석열 씨 테마주 반등 나오는 거 분석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죠. 다른 전문가들은 보통 그렇게 방송하거든요. 뭐 오늘 몇 % 올라왔는데 목표가 어디고 막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아,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설명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진짜로 돈 벌게 해드리려면 자꾸 이쪽으로 관심을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신경을 자꾸 쓰지 마시고 자꾸 밑으로 오라고. 세력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어요. 그런 종목을 저는 매집하고 있는데 얘기는 못 하겠고 네, 민감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빨리 눈치를 채시고 세력이 있는 밑에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이제 올라온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푸른저축은행이 그 뭐 인맥주죠. 인맥주인데, 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요, 그 반등이 다 제각각 다르게 나올 겁니다. 요게 팩트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씨 테마주는요, 반등이 종목마다 다 각각 다르게 나올 겁니다. 처음에 승일이라는 종목이 아주 시원하게 반등이 세게 나왔죠.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크게, 그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왜요? 거의 원래 그래요. 네.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연속 상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반등 제일 처음에 세게 나온 거는 푸른저축은행이에요. 네, 반등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죠. 이거는 세력이 나갔다고 의심을 하셔도 돼요. 네.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집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푸른저축은행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죠.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반등 나오면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력이 나간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반등 나오면 그래요.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는 반등 나올 때 이렇게 거리 터지면 저는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이거. 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승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철둥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게 뭐예요? A농률이 조금 더 나왔죠. 조금 21선에 있다가 11% 네, 살짝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이크래프트 오늘 뭐 시원했어요, 그죠? 네, 상한가 갈 것처럼 23%까지 해서 10,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딱 여기까지 왔어요. 네. 뭐예요? 반등인데 거래가 많거든요. 자, 차트가 다 다르죠, 조금씩. 그렇죠? 덕성은요. 덕성이랑 웅진 보면 되겠네요, 그죠? 덕성은요. 차트가 좀 애매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웅진은요. 이건 더 애매해 보이시죠? 이거는 뭐 힘도 없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 세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다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아무튼 이건 힘이 없죠. 힘이 없어 보이죠? 끝난 건 아니에요.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윤석열 씨 테마주들, 이 인맥주 대표주들은요 반등이 다 나오는 게 제각각 다를 겁니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거든 물려있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본전 예를 들어서 웅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다고 칠게요. 어떤 분이 여기 3,400원쯤에서 물렸다고 해볼까요? 3,400원쯤에서 물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력이 쭉 뽑으면서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3,100원, 3,200원까지 왔어요. 내 매수가는 3,400원인데 고맙게도 3,100원, 3,200원까지 와서 손실이 한 5%, 뭐 7%로 확 줄었어요. 그전에 30% 이상 뭐 손해였는데, 그죠? 네. 거의 절반 이상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세력한테 고맙다고 절 한번 하시고 바로 나오세요. 왜요? 자, 잘 보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웅진이죠. 네. 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여기서 왜 이만큼 올랐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트 타령이 아니죠. 차트를 그냥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맞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그렇죠? 차트 기법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네. 공감 가시면 중간에라도 1번 찍어주시고요. 유튜브 쪽은 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네.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특히 무소TV 쪽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자, 잘 보세요. 자, 올라왔죠?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왜요?
윤석열 씨가 사표 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표 썼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호재가 뭐였냐면 사표였다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왜 올라왔을까요? LH 사태가 터졌고 윤석열 씨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호재가 이제 대략 3개가 있었는데 사표 썼고요. LH 사태가 터졌고 지지율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재료가 이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 이거와 똑같은 재료가 또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사표 2번 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주 초등학생 논리로. 사표 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요? 이미 끝났는데. LH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요즘에 기사도 안 나오던데요. 네, 덮은 건지 어쨌는지. 네. 이거 퍼보면 깨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기사도 안 나와요 요즘에.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지지율, 이게 가장 관건인데 요즘에 그 지지율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 지지율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지율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이 되든가요? 보름 전 20일 전부터 이 지지율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거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원래 그래요. 언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유력 대권 후보의 지지율이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대선 정책주들이 올라갈 때쯤 되면 그 지지율이 그 테마주의 호재로서 작용을 잘 안 합니다. 왜일까요? 고점을 찍었으니까. 고점을 찍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40%까지 나왔었죠. 옛날에 이낙연 씨가 가장 높을 때 40%까지 갔었어요. 그때가 그 테마주들 꼭지였어요. 그때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 종목들은 꼭지였다고요.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또 나오긴 했지만 그 종목들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쳤다가 나중에 한 6개월, 10개월 이제 쉬다가 갔던지요. 똑같아요. 이재명 씨 때도 그랬고 이낙연 씨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또 속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지지율이 주가에 별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호재가 소멸된 건 아닌데 호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호재에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 사람도 어떤 자극을 처음에 주면은 바로바로 반응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을 하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벌레도 내성 생기고요. 식물도 똑같은 살충제나 그런 거 주면요. 내성 생겨요. 종목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지지율이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쵸? 네. 그 지지율을 이제 뭐 40%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율로 이제 가려면 지지율이 이제 한 60% 정도 나오면은 이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지지율이 60% 이상 나오려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론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예요? 사표도 이제 더 이상 못 쓰고 LH 사태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죠? 네. 지지율 반응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딱 나오면서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겠어요? 막연하게 더 갈 것 같다고 그러지 마시고 올라올 때 호재가 이제 작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 나오거든 물리셨던 분들은 약간 손해를 보시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많이 고점에서 물려 있다면 본인 매수가 거의 안 와요. 네. 그래서 약간 손해 보고 손실 많이 줄였으니까 그죠? 잃어버린 돈을 찾은 거죠. 그죠? 반등 나왔을 때.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세력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잘라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체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끔씩 이제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00개 중에 한두 개. 저는 1000개 중에 한두 개를 챙기느니 그냥 999개나 998개를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한두 개 먹으려고 나중에 뭐 999개를 포기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이게 그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그 앞에 뭐예요? 저기 에이텍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에이텍이 잘 보시면 애니동률이나 웅진처럼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다 반대로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안 파신 분들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셨죠. 왜요? 돌렸거든요. 떨어지다가 반드시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반드시란 말은 뺄게요. 한 95%는 반등 나옵니다. 가끔씩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끌려당길 수 있어요. 한번 붙잡히면 기본 6개월 정도는 홀딩을 하셔야 돼요. 아우 저는 윤석열 씨가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실은 윤 씨라서 네. 진짜 그러신 분들 있어요. 가끔씩 같은 이제 성 씨라고 이제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웅진, 애니동률, 파평 윤 씨가 알려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손에 수익도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실 필요가 있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노숙입니다. 노숙. 원치 않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서 바깥에서 자면 그건 캠핑이죠. 그렇죠? 비박, 캠핑, 그죠? 네.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밖에서 자는 건 노숙이죠. 네. 공감 가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노숙이에요. 뭐하러 이거래요? 윤석열 테마주들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로하님, 매니님 고맙습니다. 제가 꼭 기억해 놓을게요. 네. 이건 노숙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마다 반등 나오는 게 달라요.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윤석열 씨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어제 2011년도 거 자꾸 얘기했었죠. 어제까지. 네. 그래도 그랬어요. 아까 안랩이랑 써니전자를 괜히 얘기 드렸는 줄 아세요? 안랩이 딱 꺾는 순간 써니전자가 탁 터 넘어온다면서 갔잖아요. 자,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할까요? 네. 안랩이랑 써니전자 다시 불러올게요. 네. 어디 갔어요? 주식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좀 부족하시면 주식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보니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억력을 타고난 건 아니고요. 네. 기억력이 원래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네, 자꾸 반복 학습하면 돼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반복 학습형이죠.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랩이 자 고점이 어디에 옛날에 7월달부터 그 다음에 1월달까지 가서 꺾었죠. 자 2012년 1월달이에요. 자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준비한 거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해전자가 서해전자 언제부터 올라왔죠? 안랩이 이렇게 가다가 딱 꺾는 순간 떨어지다가 탁 돌리면서 갔잖아요. 그쵸? 4월달에 이제 불기둥을 뽑았죠. 그죠?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오픈 베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오픈 베이스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소소하게 안초세마주로 소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해전자가 과열돼서 좀 식으니까 맨 막판에 들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KC피드 우성사료 이게 그때 윤석열 씨 저기 안철수 씨 테마주였거든요. 신났었어요. 꾹 눌러놨다가 확 날아가잖아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프리임스였는데 밑에서 진짜 못되게 했거든요. 지금 이게 저기 누구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죠. 10년 전에는 정확히 9년 전이죠. 9년 전에는 안철수 씨 테마주였어요. 밑에서 아닌 척 버벅하다가 6월달에 확 들었어요. 계속 나오죠. 윤석열 씨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네.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근데 왜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전문가로서 회원들한테 리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경을 쓰고 자꾸 얘기를 했고, 그렇죠? 네. 분석을 했고 회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실전 매매를 했으니까 주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이번에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옛날 세력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10년 전에 활동하던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차트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종목들 올라가는 게 더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원래 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게 올라갔을 텐데 최근에는 아마 더 헷갈리실 거예요. 왜요? 옛날 세력이랑 최근 세력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게 더 헷갈리죠.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윤석열 시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시테마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대표주들 꼭지 찍고 지금 막 그 조정을 시작한 종목들 있죠. 그런 거에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세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선주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선주가 주력입니다. 왜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거 말고 지금 가는 테마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죠? 테마주 가는 거 뭐 있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백신 못 구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가긴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없잖아요. 얘기해보세요. 없잖아요. 그쵸? 반박을 못 하시겠죠, 그죠?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돈이 다 어디로 온 거예요? 다 이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도 대형주는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런 거 보세요. 힘 없잖아요, 지금. 나빠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죠. 대형주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대선주 위주로 좀 포트를 짜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원래 기법 강의를 좀 할까 하다가 지금 아까 대선주 그 옛날 거 이제 설명하니라고 이제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주든지 간에 에이텍이 저희가 여기서 갖고 있었어요. 올라올 때 잘 팔았어요. 꼭지는 아니고 올라올 때 수익 잘 내고 잘 팔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애니농협도 바닥에 샀지만 KCP도 아까 KCP도 갖고 얘기할까요? 이게 그 회원들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매수한 가격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 팔고 없고요. 마지막에 추천했던 거는 여기에요. 요 가격대에서 추천했어요. 한 달 정도 눌렀다가 상한가 치면서 왔는데 저희가 살 때는 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아니 들었다 놓든지 바닥에서 들었다 놓을 때 아니면 뭐 시가 말랐을 때 그때 산다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네. 아까 윤석열 테마주 똑같아요. 뉴스에서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지율이 35%, 40% 나올 때 그때 파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고 개인들이 벌떼같이 달려오거든요. 그때 개인들하고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가장 흔한 주식 경험인데 그거를 간과하신 거죠. 개인들이 뭐 보면서 대선 테마주 하는 줄 아세요? 지지율 보면서 합니다. 지지율. 제가 아까 그래서 지지율 얘기를 그냥 해드린 게 아닙니다. 지지율 보면서 주식하시면 대선주 하시면 물리게 돼 있습니다. 왜 안 가지? 이낙연 씨 테마주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낙연 씨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그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판다고. 그분들 수익나는 것도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윤석열 씨 테마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KCP도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발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많을 때 좀 파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기서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많을 때 다 때려버렸어요. 다 팔고 손 털어버렸어요. 왜요? 그 다음에는 피곤해지니까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팔아버립니다.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많을 때 파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하시죠. 거래 많을 때 사서 에이텍을 다시 보면 돼요. 대부분은 거래가 많을 때 사서 거래가 없을 때 파세요. 3개월 정도 지나가서 여기서 다 손절하시더라고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끝날 때 사셔서 조정이 시작될 때 팔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시잖아요. 조정이 시작될 때 사서 조정이 끝날 때 파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래량이 없을 때, 많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대선주를 뭐 대선주 말고도 좋은 게 또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대선주 중에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 테마주건, 이재명 테마주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열되어 있는 것들은 반등 나오면 잘 정리하시고 세력은 밑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시라고요? 정책주 쪽을 알아보세요. 인맥주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도 힘드시겠지만 정책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해보세요. 정책주. 힌트를 드리자면 10년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낡은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겠지만 진짜 많이 가는 건 누구예요? 새 거가 많이 가겠죠. 잠시만요. 네네. 제가 요즘에 정책주를 계속 하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만 정책주 관련해서 힌트를 전혀 안 드리죠. 눈치채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네. 눈치채셨어요? 네.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계속 정책주를 사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힌트도 안 드리죠. 왜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네. 저도 옛날에 처음부터 대선주를 잘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알았어요. 와,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데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무방에서는 힌트조차 안 내보냅니다. 왜요? 거기에는 세력은 있는데 거래도 없거든요. 거래가 없는 종목을 함부로 무방에서 얘기하거나 힌트를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켜서 그렇게 힌트를 많이 드리면 종목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아예 힌트조차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망가지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정책주 계속 얘기하죠, 그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정책주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인맥주 중에서 후속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선주를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다른 게 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선주 중에서 대선주들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잡주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회사들 많습니다. 그건 어떤 것들인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 뒤에 또 우리 황순영님이 또 이제 금요일 저녁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제 방송 끝나면 바로 이어서 들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봄이니까 주말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좀 가족분들하고 나가서 재밌게 좀 시간도 보내시고 또 돈도 좀 많이 쓰세요. 네. 요즘에 수익이 안 나서 저희들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회원들이 돈이 많은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수익이 안 나서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도 일단 나가서 돈 좀 쓰세요. 네, 아셨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돈 쓴다고 돈 번다고 맨날 고생하시는데 맨날 그러지 마시고 돈 조금만 있으면 다 긁어서 주식 사시죠. 그러지 마시고 카드라도 들고 나가서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요 주식이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맨날 돈 그러지 마시고 돈을 좀 쓰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다. 아셨죠?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